자, 2018년 7월 17일이네요. 제헌절 아침 전산회계 1급 70회 전산회계 1급 70회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프로그램 실기 프로그램부터 열어두도록 할게요. 사실은 목이 너무 잠겨서 한 3분 정도 떠들다가 도저히 이건 못 들어줄 것 같아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고 혼자 막 중얼중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번까지 풀다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다시 하는 거야. 자, 우선은 대손충당금인데 장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손익계산서 항목, 우선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는 판관비 계정 과목을 사용하죠. 비료, 여, 과로 끝나는 판관비. 그런데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같은 비료, 여, 과로 끝나지만 판관비가 아니라 영업 외비용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걸 매출총익, 매출총익에서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영업외 수익 더하고 영업외 비용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거기서 법인세 빼면 단기 순이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자, 매출원가, 매출총익, 영업이익이죠. 매출원가, 매출총익, 영업이익, 판관비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이잖아요. 기타의 대손상비는. 그러면 요 부분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요거죠. 그죠? 얘네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네요. 그 답은 4번이 되고요.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는 재고자산은 원가법으로 평가를 한 후에 그리고 다시 또 저가법으로 평가를 해요. 재고자산 저가법 회계처리라는 건 원가와 시가를 비교해서 둘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게 재고자산 저가법 회계처리예요. 원가와 시가를 비교해서 둘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 이 마우스 이거 되게 좋은데. 그래서 원가와 시가 중 둘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게 재고자산 평가 저가법. 재고자산 저가법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하면 재고자산 저가법은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그 평가손실을 일으켰던 가격 하락이 다시 상승이 되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라고 부르고요. 이때는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매출원가에 차감한다.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다시 매출원가에 차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가법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판관비가 아니라 매출원가라고 했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 차감 계정으로 처리해요. 그리고 대손충당금 환입은요. 대손충당금이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은요. 아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판관비라고 했죠.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은 매출원가에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 차감이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매출원가의 가산이기 때문에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해당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기재한다. 답은 4번. 3번 발생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는 작성 시 발생과 이연의 개념을 이용해서 기말에 결산을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계정 과목은 발생과 이연에 대한 계정 과목이요. 발생 기말 결산 분계 사항 중 발생은요. 수익의 발생. 수익 발생하면 대변의 수익이죠. 그리고 차변의 미수 수익이라는 회계 처리할 거고요. 또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죠. 비용.
이때 대변에 쓰는 계정 과목은 미지급 비용이죠. 이게 발생과 관련한 회계 처리입니다.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이때 쓰는 계정 과목 미수수익 그리고 미지급 비용이 됩니다. 또한 이연 개념.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잖아요. 발생이었고 금방 이제 이연 해볼게요. 이연은요. 올해 수익이라고 처리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올해 수익과 비용이라고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수익과 비용이 아닌 게 있는 거야. 그럼 내년으로 수익과 비용을 이사시켜 주는 거죠. 이동시켜 주는 거. 그게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이에요. 이렇게 수익을 이연시키면서 차변에 수익이라고 쓸 거고요. 이때 수익을 이연시키면서 쓰는 계정 과목이 선수, 수익이고요. 비용을 이연시켰죠. 이렇게 비용을 이연시키면서 차변에 쓰는 계정 과목이 선급,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정 과목은 발생과 이연의 개념을 사용해서 기말에 설정하는 계정 과목은 선수수익이죠. 그죠? 선급금은 자산, 선수금은 부채, 가지급금은 자산 계정 과목이지만 이건 기말의 수익, 비용, 이연 또는 발생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아니에요. 선수, 수익. 답은 1번, 3번의 1번.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은 계정 과목 가가 뭐야? 가 계정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또는 평가 손실은 영업의 수익 또는 영업의 비용이죠. 근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맨날 잘 나오잖아, 그죠? 이익인데 이익 아닌 이익 같은 너, 손실인데 손실 아닌 손실 같은 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고 얘는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재무상태표죠. 그래서 가가 영업의 손익 그리고 나가 재무상태표. 답은 3번이 되네요. 5번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주식회사 항림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비죠. 그죠?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비입니다.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둘로 구분해야 돼요.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비가 되고요.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상의 연구개발비 또는 경상의 개발비죠. 연구 단계에서는 연구비 비용이고요. 그래서 연구비라고 비용 처리하고 판관비죠. 대변의 현금이고 5번에 2번 상품 매출과 관련해서 매출 애누리와 매출 환입은 매출액에서 차감이죠.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및 애누리는 매출액에서 차감.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요 부분이죠. 상품 매출하고 제품 매출 요 부분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및 애누리는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은 차감한 금액이 순매출액이 되고요. 뭐 매입 쪽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거꾸로 매입액은요.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등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죠. 7번 제조와 매출에 관련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영업 이익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영업 이익률이요. 영업 이익률. 자, 우선 영업 이익률은요. 영업 이익을 알아야겠죠. 영업 이익. 그래서 영업 이익을 우선 구해 볼게요. 영업 이익은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고 거기서 판관비를 뺀 게 영업 이익이에요. 그럼 매출액은 여기 나와 있고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야 되는데 매출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기초 제품의 단기 기초 제품의 기초 제품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해야 되는데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지금 없거든요. 거기서 기말 제품을 뺀 게 매출 원가가 될 텐데 뭐지? 기초 제품, 기말 제품. 그럼 자 기초 제품 T 계정 영업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뺀 게 매출 총이익이니까 기초 제공품 잠시만요.
역시 아침에는 자, T 계정 그릴게요. 이렇게 T 계정. 그래서 지금 이제 우선은 매출 원가를 구해야 되는데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 기초 제품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해서 기말 제품을 뺀 게 매출 원가인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안 나와 있죠. 그럼 제공품 계정 제공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기초 제공품이 있고요. 기초 제품 얼마? 3만 원.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있습니다. 기초 제공품의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더하죠. 50만 원. 그지? 그러면 제공품 계정은 53만 원이 되네요. 기말 제공품도 뭐래 53만 원. 기말 제공품이 3만 원이죠. 그죠?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이 될 거야. 우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50이 계산이 돼요. 그럼 이제 제품 계정 T 계정 다시 그릴게요. 기초 24만 원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50이라고요? 그럼 74만 원. 74만 원. 여기 기말 제품이 30이라고? 그럼 74만 원이 되려면 기말 제품이 30이니까 얼마가 44만 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글씨냐고? 아이 뭘 그냥 내 말하고 있잖아, 그지? 44만 원. 그래서 매출 원가는 무슨 글씨야? 매출 원가는 44만 원이죠. 매출 원가. 그럼 자 매출 원가가 나왔어. 그럼 매출액이 100이잖아. 매출 원가가 44만 원이라고요. 여기서 매출 원가 44만 원을 빼요. 44만 원. 그럼 매출 총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6만 원이 되는 거야. 매출 총액은. 여기서 판관비 있죠. 판관비 16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뺀 게 매출 총액. 그래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죠. 56에서 16만 원 빼면 영업이익은 40이 돼요. 영업이익률은 자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게 그리고 곱하기 100 한 게 영업이익률이 됩니다. 즉 매출액은 100이니까 100분의 40 100분의 40 곱하기 100% 하면 40% 나오죠. 답은 1번. 8번 재무보고의 목적. 이것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재무보고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 좀 작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아닌가벼. 재무보고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이 아닌 것은 자 투자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죠? 재무보고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재무정보에 제공을 한다. 맞죠? 그럼 답은 3번이겠지 뭐. 경영자의 장기적 의사결정의 성과평가에 관한 환경적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장기적 의사결정의 평가라는 것 자체가 기간이 오래 걸리죠. 장기적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경영자가 만약에 의사결정을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회사의 어떤 이익을 냈어, 어떤 손실을 냈어. 근데 그건요 장기적 의사결정, 즉 시간이 오래 걸린 후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전의 과거의 성과하고 현재의 성과하고요, 그게 뭐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요. 재무보고의 목적이 우선 아닙니다. 9번 공손에 대한 설명. 공손이요? 공손은 여기 나오네. 제품을 생산하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을 공손이라고 부르고요. 공손. 공손은 크게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이 있습니다.
정상 공소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 얘는 제조 원가에 가산하는 거고요. 비정상 공소는 비효율적인 생산 관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이 공소는 영업의 비용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에 가산, 영업의 비용. 답은 2번이 되네요. 10번. 원가 형태를 모두 만족하는 건 뭐냐? 이 고정비 같은데요? 이렇게 내려가죠? 그죠? 이렇게 내려가지. 얘 너 왜 이렇게 많이 내려왔지? 야, 너, 이씨,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 얘, 이렇게, 그죠? 내려가고 싶으니 너 이거 뭐 머리카락까지, 머리카락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요. 고정돼 있고 총원가는 단위당 고정비는 조업도 증가에 따라서 감소하고 있죠. 거꾸로 감소하면 증가합니다. 반비례 관계. 이런 건 이제 고정비 관련 범위 내에서 고정비라고 부르고요. 감가상각비. 자, 고정비, 감가상각비, 감지세 특보. 그죠? 감가상각비, 감, 고정비, 감가상각비, 지급, 임차료, 감지, 세금과 공과, 특허권 사용료, 그리고 보험료 이런 거 감지세 특보. 이게 개정 과목이 아니지, 그지? 감지세 특보, 감가상각비, 지급 임차료, 임차료라고 하죠. 그죠? 지급 임차료, 세금과 공과, 특허권 사용료, 보험료, 고정비. 11번 단기 재료 소비액이 일부 누락된 경우 단기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단 제공품과 제품 계정의 기말 재고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선 단기 재료 소비액이 누락됐대요. 재료 소비액이 누락됐대. 정규분 원가 명세서로 봐드릴까요? 자, 요게 누락됐대요. 원재료비 요게 요게 일부 누락됐대요. 일부. 그러면 원재료비가 일부 누락되면 재료 소비액이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또는 원재료비, 농업비, 경비 합친 게 단기 총 제조 원가잖아요. 이 금액이 누락돼서 조금 금액을 입력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입력 안 한 만큼 줄어들겠죠. 만약에 27만 원만큼 누락했대. 그러면 단기 총 제조 원가는 27만 원만큼 감소하게 될 거고요. 그죠? 단기 총 제조 원가가 감소된 만큼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제공품이 기초 제공품하고 여기가 단기 총 제조 원가야. 근데 단기 총 제조 원가가 감소됐대요. 누락된 만큼. 단기 총 제조 원가가 감소되면요. 어떻게? 여기서 기말 제공품 뺀 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인데 얘가 누락된 만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도 감소되게 되죠. 그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감소되면 제품 계정 T 계정 그려볼까요? 기초 제품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금액이 제품 계정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줄어드니까 제품 계정에서도 기초 제품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한 게 판매 가능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줄어들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기말 제품을 뺀 게 매출 원가잖아요. 그럼 그 금액에서 그럼 매출 원가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 있겠죠. 그죠? 그럼 매출 원가가 줄어든 만큼 자, 매출 원가가 줄어들면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이잖아. 그죠? 그래서 단기순이익 계산한 거잖아. 매출 원가가 줄면 단기순이익은 원가가 준 만큼 단기순이익은 늘어나야겠죠. 그죠? 답은 단기순이익 감소 이 금액이고 이 자체가 이게 이것만 봐도 사실은 알 수 있죠. 매출 원가가 줄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매출 원가가 줄면 단기순이익은 매출 원가가 줄면 비용이 주니까 이익은 늘어나야 되겠죠. 간단하게 봤을 때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12번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 차이요. 개별원가 계산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종합원가 동종 제품, 대량, 연속 생산. 개별원가 각 작업별로 집계, 종합원가 공정별로 집계. 개별원가 건설업, 조선업, 종합원가 정유업, 시멘트업. 개별원가는 완성품 환산량. 답은 4번. 종합원가 작업원가표 서로 바꿔. 개별원가는 작업원가표, 종합원가는 완성품 환산량. 13번 직전 수익 금액이 10억 이하인 음식점업을 이제 막 목소리 살아난 것 같아 이제.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씻고 밥 먹어야 되는데. 직전 수익 금액이 10억 이하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 가세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가 음식물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우선은 10억 이하여야 되고요. 그죠? 이 규정은 개인 사업자가 되는데 개인 사업자는 우선 10억 이하 직전 수익 금액, 그리고 법인은 안 되죠. 그죠? 이 규정은 매출전표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발행 금액의 1.3%죠. 1.3%를 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 공제고요. 5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개인 사업자는 우선 10억 이하여야 되고요. 그죠? 이거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발행 금액의 1.3%가 아니라 2.6%만큼을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죠.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 제도입니다. 자, 계속해서 14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직매장 반출을 제외한 간주공급이죠. 간주공급이요? 자계사패,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의 폐 없이 잔존재화. 자계사패, 자계사패. 그리고 자가공급은 세 가지만 면비판이죠. 면세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또는 직매장 반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면비판, 계사패가 간주공급이죠. 근데 보통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에서 발급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죠. 그래서 직매장 반출을 제외한 간주공급 발급 의무 면제, 간주임대료 면제. 일반 과세자로서 전세버스 영위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용카드 수취명세 작성할 때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게 모기미, 여객 운송업, 그리고 입장권 발행하는 사업은 안 되지만 전세버스는 예외였죠. 그죠? 전세버스는 세금에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쪽 입장으로서 봤을 때. 자, 그래서 세금에서 발급할 수 있다. 모기미, 목욕, 미용, 세금에서 발급 의무 면제. 그래서 답은 3번. 15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특징이 아닌 것은 수출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여서 수출 촉진. 맞죠? 완전 면세제도,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방지, 저소득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는 면세죠. 답은 4번. 기초정보관리. 개정 과목에 대한 적요를 추가로 등록하시오.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죠. 그래서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하셔서 빨리 좀 할게요. 컨트롤 F 눌러서 804번 804 재수당이죠. 재수당의 현금 적요 5번에 직급수당 지급 ESC. 2번 신입사원의 잘못으로 미래통상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 정리해서 잔액인 외상매출금 300만 원만 입력했다. 거래처별 초기 6월 및 정기분 재무제표를 수정하시오. 요런 전에도 요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했단 말이야. 일반적으로는 원칙은 상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지금 1200이고 외상매입금이 900인데 상계해서요. 지금 이 신입사원이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야. 신입사원 뭐 실수할 수 있지. 그죠?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서로 그냥 쌤쌤 해버린 거야. 쌤쌤 하면 얘는 안 나타나게 되고요. 그죠? 외상매출금만 300이라고 처리했겠죠. 그죠?
자, 외상매출금만 300이라고 처리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선 외상매출금 뭐 순서는 지금 여기 뭐 거래처별 초기 2월 하고 전기분 재무제표 하라고 돼 있는데 뭐가 됐던 어떻게 하던 자 외상매출금이 300인데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에는 외상매출금을 얼마를 더 표시해 줘야 돼요. 300이 아니라 플러스 900만큼 외상매출금을 늘려줘야 되고요. 또한 사라진 외상매입금 또 900만큼을 늘려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900씩 늘려주면 되죠.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뭐 순서는 지금 상관없어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외상매출금 여기가 5,600이 아니라 900을 더 더한 금액이어야 된다고. 900을 300만 더 더한 거니까 5,600이 아니라 900을 더하면 여기는 6,500이 되고요. 그리고 외상 매입금도 4,000이 아니라 4,900이 된다고. 이렇게 하고 거래처별 초기 2월 가셔서요. 거래처별 초기 2월 가셔서 외상 매출금이 금방 어디였죠? 미래통상. 미래통상은 여기가 300만 원만 늘려놨는데 900을 더 더해야 된다고요. 1200이 되게끔. 그래서 얘가 없어지게 없어졌죠. 그리고 외상 매입금도 얘는 아예 없네. 그럼 F2 눌러서 미래통상 900을 더하면 이 부분이 사라지겠죠. 자, 3번 새로운 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맺었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등록하라라고 되어 있죠. 거래처 등록 메뉴에 가셔서 자,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그리고 신용카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신용카드 클릭하셔서 99604 새로운 카드 그리고 매출 요령 그리고 카드 가맹점 번호는 여기 741207797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다른 얘기는 없네요. ESC. 자, 문제 2번 일반 전표 입력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8월 10일 날 0810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세금 등을 떼서 세금을 떼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7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거. 그럼 7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했으면 그거 뭐라고 처리해야 돼요? 급여 지급할 때 뭐라고 처리해야 돼? 빨리 대답 빨리. 예수금이죠. 예수금 처리돼 있잖아. 그죠? 이렇게 예수금이라고 처리된 부분 요거는 지금 그죠? 급여 지급할 때 예수금 이거 그래서 이 예수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거죠. 8월 10일 날 대변에서 차변으로 예수금 배고파 예수금 95만 원 대변에 현금 95만 원 8월 31일 날 우리 와이프가 아침에 저 맨날 삼겹살이나 이런 거 먹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들어가요? 이런 얘기를 가끔 하던데 이젠 안 해. 이젠 알거든. 삼겹살은 아침에 먹는 삼겹살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라면은 아침에 먹는 것보다 밤에 먹는 게 더 맛있잖아요. 삼겹살은 아침에 먹는 것도 맛있어. 물론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죠, 그죠? 아침 먹고 다닙시다. 세수는 안 해도 아침은 먹고 간다. 철저한 신조야. 그래서 예전에 그 아침 세수는 안 했어도요. 아침은 먹고 갔어. 미안해요. 뭐야. 너 뭐야? 깜짝 놀랐네. 컴퓨터도 배고픈가 보다. 8월 31일 한국건설의 공장 건물 증축을 실내 의뢰해서 완공했다. 공사 비용은 1억이고요. 6개월 만기 약수금 60% 결제하였으면 나머지는 보통 예금이다. 자, 그럼 봐봐요. 공장 건물 증축했죠. 증축. 그죠? 증축한 거는 건물로 처리하는 거죠. 그죠? 증축 우선 공장 건물. 그리고 약소금 발행했으면 지급하면 아마 안 돼요. 이거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6천은 미지급금, 나머지는 보통 예금이 되겠죠. 그래서 8월 31일 날
차변에 건물 금액은 1억. 대변에 미지급금.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한국건설 6천. 나머지는 보통 예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3번 선적해서 9월 3일날, 그럼 9월 3일날 선적했으면 9월 3일 선적 시점에 매일 매출 전표 0903 이거 안 놔도 돼요. 이렇게 돼 있다. 이때는 지금 $10,000를 선적했고요. 그죠? $10,000를 선적했고 이때 선적 시점의 환율은 1,100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1,100만 원으로 이렇게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이고요. 그리고 직수출했으니까 16 수출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한 거야? 회수한 거죠. 그럼 지금 1,100만 원, 장부에 1,100이라고 돼 있잖아. 얘를 회수할 땐 1,150원으로 회수하네요. 보통 예금으로. 그러면 1,150, 50만큼 더 들어온 거잖아.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익이죠. 그 뭐라 그래 기준에 외환 차익이라고 보죠. 9월 13일 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대변에 매일 매출 전표 말고 일반 전표 9월 13일 날 외상 매출금 대변에 먼저 보낼까요? 외상 매출금 에이스. 에이스도 먹고 싶다. 에이스. 커피 찍어서.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차변에는 1,150 들어오잖아. 보통 예금으로 1,150. 요거 1,100이었죠. 그러면 50만큼 이익 나죠. 그죠? 이 50은 대변에 뭐라고 한다고요? 외환차익이라고 한다고. 외환차익. 외환차익. 자, 4번 9월 19일 전 직원들 독감 예방 태양병원에서 하고 접종비 500을 비자 카드로 결제했다.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전 종업원들에 대한 접종비요? 계정은 뭔데요? 복리 후생비가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복리 후생비. 근데 여기 보니까 종업원이 영업직과 생산직이 구분되어 있네요. 그럼 4대 6이네. 500이 4, 5, 20. 복리후생비 800원대 200만 원. 500원대 300만 원. 카드로 결제했죠. 대변에 미지급금.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비자 카드.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500번대는 제라고 되고 500번대 이게 판관비. 대변에 미지급금 비자 카드 걸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5번 본사 영업부 직원 명함 인쇄했대요. 대금 현금으로 지급했다. 명함 인쇄 대금은 도서 인쇄비야. 자, 명함을 인쇄했대요. 그러면 계정가는 뭘 쓴다고요? 도서 인쇄비. 대변에는 현금이죠. 9월 22일 날 차변에 도서 인쇄비 몇 번째 도서 인쇄비 본사 영업부 800번째 도서 인쇄비 금액은 4만 원. 대변에 현금 모래니 현금 4만 원. 자, 6번 장부상 제품 재고는 150인데 실제 145만 원, 5만 원만큼 감모가 발생했네요. 감모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파손, 부패, 도난 등의 사유로 감소한 재고자산을 재고자산 감모라고 부르고요. 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의 가산이고요.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다. 그래서 이것만큼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처리하고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5만 원. 대변의 제품이죠. 제품 5만 원. 제품이 대변에 나갔네. 뭐 해줘야 돼요? 적요 8 타계정 대체를 걸어 주셔야죠. 문제 3번 ESC. 매입 매출 전표. 프랑스 소재의 회사 메르시 붕붕에게 공급가액 제품 직수출했네요. 5천만 원. 직수출은 유형 16 수출이죠.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가셔서
9월 26일 날 0926 직수출했죠. 16 수출 제품 공급가액은 5천 부가세 없고요. 거래처 메르시 봉봉. 자, 영세율 구분 직수출이니까 직접 수출 1번. 수출 신고 번호는 없고요. 그리고 3 누르면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은 영세율이니까 안 생기죠. 1,000만 원은 현금이고요. 차변의 현금 1,000만 원.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외상 매출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두 번째, 공장 기계장치에 대한 매뉴얼 책자를 구입해. 책을 읽읍시다. 책 구입했대요. 책 산 거 뭐라고 처리해요? 도서, 인쇄비. 책은 면세야. 그래서 뭘 받아요? 전자 계산서 받고요.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2번 9월 27일 날 매입하고 계산서 수치는 53 면세가 됩니다. 책자 수량은 하나, 단가는 7만 원, 부가치세 없고요. 거래처는 국민서적, 전자계산서 3. 그리고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을 사용하셔야 된다고요? 도서, 인쇄비. 공장이니까 500번대 도서 인쇄비. 대변에는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죠. 당좌 예금이 됩니다. 자, 3번 김필국에게 제품을 판매했고요. 자, 판매했고 현금 영수증 발행했네요. 부가세 과세되는지만 보면 돼요. 부가지세 8만 원 있죠. 과세. 현금 영수증 현 과세 현 과세 현 과죠. 그죠? 현과 10월 22일 날 22 현가 매출 현가니까 발행한 거잖아요. 현과 요거. 그래서 22 현가. 품목은 제품. 금액은 88만 원 입력하면 80과 8만 원을 구분해 줄 거고요. 거래처는 필국이 김필국. 그리고 3 호남 눌러도 되지만 1 현금 누르면 대변에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이 처리가 됐다라는 게 입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금이라는 건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럼 차변에 현금 분괴된 거고요. 그리고 그럼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매출 있잖아. 대변에 분괴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22현가 4번 생산직 근로자 추석 선물로 포항 수산으로부터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880을 발급했다. 대금은 한백건설에서 제품 매출 대가로 받아 보관 중에서 약소가움 배서 양도하였다. 선물 세트를 구입했죠. 추석 선물로. 그죠? 전자세금 계산서 50일 과세죠. 50일 과세. 우선은 매입 매출 전표. 계정 과목 문제요. 복리, 후생비. 그래서 10월 28일 날 50일 과세. 선물 세트 880 부가세 포함해서 800과 80이죠. 그리고 포항 수산 전자 세금 계산서 3. 계정값은 뭘로 바꿔야 돼? 복리후생비. 생산직이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 대변에 한백건설의 제품 매출 대가로 받아 보관 중이던 약소거음을 한백건설에서 배서 양도해 줬네요. 대변에 받을 어음이고요. 거래처는 한백건설로 바꿔주셔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복리후생비 부가세 대금 500번대. 5번 요런 문제들이 전산회계 1급 정도 수준에서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기계장치를 2,500 취득원가 2,500이고 누계기 2,340이야. 그러면 착한 사람들 눈에 또는 회계하시는 사람들 눈에 딱 보여야 돼요. 뭐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걸 뭐라 그래요? 장부가액이라고 부르죠. 장부가액은 얼마짜리야? 160짜리야. 160짜리를 얼마 받고 팔았어요? 200 받고 팔았죠. 160짜리를 200 받고 팔았으니까 40만큼 이익 나지. 여기 40만큼 이익 난 거 여기 있다고.
자, 기계장치 처분 대금은 30일 후에 받기로 했다라고 돼 있어. 11월 20일 날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죠. 유형은 10일 과세. 기계장치 얼마에 팔았다고요? 200에 팔았네. 거래처는 한성. 전자세금계산서 3. 그리고 여기 제품 매출이 아니죠. 뭘로 바꿔야 돼? 기계장치 취득원가로 2,500. 차변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206번에 대한 207번 2,340. 그리고 30일 후에 받기로 했다. 얼마를? 이 금액을 220을 차변에 미수금 220. 그죠? 그럼 저 봐봐. 여기 플러스로 40만큼 나잖아. 이게 아까 전에 장부금액 160짜리를 200만원 받고 팔았으니까 40만큼 이익 나는 거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됩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냥 뭐 계속 수업만 진행하게 되네요. 밥도 먹어야 되고 큰일 났다. 세수도 해야 되고 막 이제 더워지기 시작했어. 이제 선풍기도 못 켜. 선풍기 소리 때문에. 자, 완전 열악해. 이 열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야. 진짜. 자, 칭찬해 주세요. 뭐 정신. 뭔가 뭐 별풍선 날려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막. 그럼 나 춤추고 막. 자, 해외 거래처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와 관련해서 인천세관의 부가가치 540을 자, 공급가액은 5,400이고 부가세 540 현금으로 납부했고 전자세금에서 받았죠. 자, 우선 수입세금 계산서 받은 거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분계 안 되죠. 이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540에 대한 분계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거래처 인천세관에서 발행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클릭하셔서 11월 20 아까 전에 지워야 되나 그거. 잊어버리세요. 55 수입 품목 해놓고선 맨날 소심해서 원재료 그냥 할게 빨리. 공급가액은 얼마냐면 5,400이에요. 공급가액은 5,400이야. 근데 이 데이터는 여기서 안 나온다고. 540에 대한 것만 처리한다고요. 분계를 인천세가.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 3. 그래서 부가세 대금 540이 나왔잖아. 그죠? 5,400은 안 나오고. 대부분 이거 어떻게 처리? 현금이라고 처리하고요. 선생님 이거 현금 해 마음대로 해. 자, 부가세금 대부분의 현금 ESC. 문제 4번 볼게요. 문제 4번 7월 25일자에 세금과 공과금 1기 확정 신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한 거다. 6월 30일자 회계 처리는 이미 하였다. 6월 30일자 회계 처리 어떤 회계 처리게요? 빨리 생각해봐. 어떤 회계 처리야? 6월 30일날 가면 부가가치세 어떤 회계 처리했을까? 부가세 예수금과 그지? 부가세 대금을 뭐하는? 반대로 상계하는.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대변에서 차변으로, 차변에서 대변으로. 부가세 예수금이 더 크니까 미지급 세금이었겠죠. 이거를 7월 25일자 뭐 하는 거야? 미지급 세금을 내는 분계가 있어야지. 보통 예금으로. 그럼 미지급 세금이 대변에서 차변으로 가면서 대변에 보통 예금 이런 분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가볼까요? 7월 25일자에 대변에서 차변으로. 근데 세금과 공과라고 돼 있죠. 뭐라고 바꾸시면 돼요? 차변의 얘를 미지급 세금이라고 바꾸시면 되죠. 미지급 세금. 아싸 맞았다 그러면 안 돼. 하나 더 있어. 또 삽질한 거 뭐야? 이거 대변에 현금이 아니라 보통 예금이죠. 그죠? 보통 예금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자, 2번 8월 17일 상품으로 회계 처리한 33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현금으로 구매하고 일반 전표에 처리했으나 실제는 프린터를 현금 구매하고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이다. 회사는 이를 비품으로 처리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고자 한다. 8월 17일자 08일자 가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상품 33만원 일반 전표에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라고 처리했다고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품은 30이고 3만원 부가세 대급금이야. 그죠? 근데 직원이 이렇게 처리했어. 네 거라면 이렇게 할 거야?
네 거라면 이렇게 할 거냐고 회사가 주인의식을 갖고 그죠? 주인의식 물론 받은 만큼 주인의식을 받아야겠지만 가져야겠지만 그래도 얘 뭐야 자꾸 배고프대 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인의식을 가져야죠. 그냥 마음 주인의식이 아니라 이건 내가 봤을 때 내 일에 대한 어떤 그 프로페셔널적인 그런 게 없는 거죠. 그죠? 공부를 안 한 거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말도 안 되니까 지워. 지워. 그리고 매일 매출 전표에 가셔서 8월 17일자 시점에서 이거 지금 현금 영수증 받았잖아요. 부가가치 과세되고요. 현과로 매일 매출 전표에서 입력하는 거죠. 현과 품목은 프린터 공급가액 33만원 30만원과 3만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링코입니다. 링코 그리고 3 누를게요. 해서 원재료를 뭐라고 바꿔야 돼요? 비품이라고 바꿔야 돼. 대변에는 현금이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자, 회사는 그지 같은 회사는요. 돈을 조금 주는 게 그지 같은 회사가 아니고요. 내가 거기서 어떤 내 미래에 대한 그 경력 이런 걸 인정받을 수 없는 일 하는 거 있죠. 그리고 그 딱 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하는 곳은 경력이 인정이 안 돼. 여러분 빨리 생각해야 돼요. 젊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20대 초반서부터도 벌써 경력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경력이 없는 걸 얘 왜 이러니? 없는 거랑 똑같은 애들 있어. 맨날 하는 부분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 경력으로 안 봐줘. 그 경력으로 안 보니까 당연히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경력 관리가 안 되니까 연봉도 올라가지 않는 거야. 자자자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빨리 밥 먹어야 돼. 문제 5번 결산정리사항. 1번 무형자산 상각 자동, 2번 현금과 부족 수동, 3번 대손증당금 자동이죠. 그래서 일반 전표 클릭하셔서 12월 1일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12,000원 많은 것을 발견했다.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한 것을 기말 원인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요. 12월 1일 날 가볼까? 이렇게 처리해놨대요. 차변에 돈 들어오고 대변에 현금 과부족. 이거 원인 밝혀지면 대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 어느 쪽으로 보내야 돼요? 차변으로 보내면서 뭔가 다른 이익 계정 과목 쓸 건데 12월 31일까지 현재 밝혀질 수 없다고요? 못 밝혔다고? 그럼 대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을 차변으로 현금 얘는 과까지 쳐. 왜냐면 현금 엔터 딱 떨어지더라고. 현금 과부족 12,000원만큼 대변에서 차변으로 없애고요. 그럼 뭐라고 처리하면 돼? 대변에 이거 잡 이익. 어우 빨라졌다 나 지금. 잡 이익. 자 그리고 1번 영업권 2017년도에 취득했죠. 5년 동안 상각할 거야. 1,000만 원을 5로 나눈 순간 여러분들은 시험을 다시 보러 가는 겁니다. 1,000만 원을 회사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5년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2017년도 1월에 취득했을 때는 1,000만 원 그리고 내용연수 5년이었겠죠. 200만 원 상각하시면 돼요. 200만 원.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요. 무형자산이 얼마가 남아요? 800이 남겠죠. 800. 그럼 얘는 몇으로 나눠야 되는데 5가 아니라 5로 나누면 안 돼. 4로 나누는 거야. 한번 삼각했으니까 그럼 또 얼마 나와? 200 나온다고. 200. 처음에 1000년이란다. 1000만 원일 때는 5로 나누면 200이었죠. 처음에. 두 번째는 200 삼각됐기 때문에 800을 4로 나눠. 그럼 자 여기서 질문. 세 번째 연도는요. 삼각하면 800에서 200 삼각하면 600 남잖아. 600은 몇 년으로 삼각할까요? 5, 4, 다음 3이지. 그지? 그럼 또 200 나오고. 이런 식으로 삼각하는 거죠. 그래서 무형자산 삼각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1월부터 12월 컨트롤 F 눌러서요. 요거 딱 영업권에 갖다 놓겠습니다. 영업권 무형자산 삼각비 영업권 여기다가 200 입력하면 되죠. 그리고 대손충당금이 깔끔하게 하고 갈게요. 대손 삼각 클릭하셔서 대손충당금 1%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에 대해서
나머지 클릭해서 스페이스바 하나 스페이스바 이렇게 지우시면 외상 매출금과 관련한 대손 충당금 설정액이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요거만큼 결산 반영 누르시면 자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합계잔액 시산표에 들어가셔서 근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고 맨 마지막에 뭐 눌러요? 전표 추가. 요거 안 누르면 1번하고 3번 틀린 거야. 자 하고 조회 문제입니다. 6월 말 현재 현금 잔액은 얼마냐? 6월 말 현재 현금 잔액이요? 우선 뭐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면 재무 상태표 6월 빨리 하고 갈게요. 여기 아니어도 찾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6월 말 현재 현금 잔액은 3659717. 6월 말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냐 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제출용으로 클릭하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나와요. 1월부터 6월까지 원재료 매입액은 얼마? 1월부터 6월까지죠. 그죠? 원재료 월계표 갈게요. 그래서 월계표 가셔서 1월계표 월계표로 클릭하시고 1월부터 6월 자 컨트롤 F 눌러서 1월부터 6월까지 원재료 매입액이요 5억 3,700 5억 3,700. 3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매입세 공제받지 못할 거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서요. 부가가치세 신고 1기 확정은 언제부터? 4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불러오던 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액의 매입세액은 이 금액이죠. 그죠? 그래서 101만 원만큼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됩니다. 자 오늘은 아침 수업이란다. 아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아침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출근 잘 하시고요. 그리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의 이름 이병진이었습니다.